2020년 2회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형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1번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상 프레스의 수인 방호장치의 수인끈의 안내통, 손목밴드의 구비조건 4가지입니다.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손목밴드의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혁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번 손목밴드의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번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 섬유로 직경은 지름을 말해요. 직경이 4mm 이상이어야 한다. 4번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 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번부터 4번까지 저는 앞부분을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에서 좀 더 편하게 외울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6번 각종 레버는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이걸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순서대로 손목밴드의 재료,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 소인끈의 재료, 수인끈 길이 조정. 그래서 손목밴드의 재료, 손목밴드, 수인끈의 재료, 수인끈. 자, 이런 식으로 외우면 어떨까요? 손목밴드의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혁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 섬유로 직경이 4mm 이상이어야 한다. 4번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 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머지 읽어보세요. 2번 다음 FD도 시험에서 출제가 제외됐습니다. 3번 재사례 연구 진행 단계 순서대로 쓰시오 돼 있는데, 재사례 연구 진행 단계는 일단 먼저 전제 조건 있죠. 전제 조건 재사항을 파악해야 물론 이 전제 조건을 1단계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차례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됩니다. 자, 저는 전제 조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제 조건 재사항 파악, 그 다음에 1단계 사실 확인, 2단계 문제점 발견, 3단계 근본 문제점 결정, 4단계 마지막 단계는 대책을 수립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재사례 연구 진행 단계, 전제 조건 재사항의 파악. 자, 이걸 1단계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로서 사실 확인, 2단계 문제점 발견, 3단계 근본 문제점 결정, 4단계 대책 수립. 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해 발생의 형태와 기인물, 가해물 각각 쓰면 되겠습니다. 작업자가 연삭기 작업 중 숫돌이 파괴되며 날아오는 숫돌의 파편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1번에 재해 발생 형태. 재해 발생 형태는 뭘까요? 이건 맞음입니다. 맞음. 그리고 기인물, 원인이 되는 거죠. 기인물은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연삭기 작업 중이었죠. 연삭기. 기인물은 연삭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해물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거예요. 직접적으로 뭐가 피해를 입혔나요? 숫돌의 파편이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가해물은 숫돌의 파편입니다. 그래서 재해 발생 형태는 맞는 사고, 맞음. 기인물은 연삭기 작업에서 연삭기, 가해물은 숫돌의 파편.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밀폐 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내용 3가지입니다.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3가지. 자, 첫 번째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2번 사업장 내 밀폐 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3번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번 밀폐 공간 내 질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5번째 그 밖에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 중에서 뭐 다 외워도 되겠지만 3가지를 써야 됩니다. 3가지. 그러면 제일 간단한 거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그리고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내용이니까 밀폐 공간이라는 단어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장 내 밀폐 공간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그리고 3번째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저는 이 3가지를 외우겠습니다.
6번 보기의 안전성 평가 방법 순서대로 자 출제해서 제외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성적 평가가 먼저 있고 정량적 평가가 뒤에 나온다. 자 이거는 우리가 객관식 할 때 공부했었던 내용인데요. 자 일단 우리 필답형에서는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입니다. 자 이게 뭘로 보입니까? 담배로 보이죠? 금연입니다. 금연. 자 두 번째 자 요거는 산화성 물질 경고. 자 세 번째는 자 고온 경고죠. 이게 온도계 보입니까? 고온 경고가 되겠습니다. 1번 금연, 2번 산화성 물질 경고, 3번 고온 경고.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가 되겠습니다. 4가지인데 우리는 5가지 외웁시다. 5가지 외우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5가지. 한번 외워볼까요? 정기교육, 채용시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정체적 특권, 이렇게 외워볼까요?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한번 더 해봅시다.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입니다.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볼까요? 먼저 갱폼, 두 번째 슬립폼, 세 번째 클라이밍폼, 네 번째 터널 라이닝폼.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자, 5번은 이건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면 이걸 가지고 문제 내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3가지 또는 4가지를 쓰시오 하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갱슬클터 이래 되고 아니면 자 이게 이 음절이 1음절, 2음절, 4음절, 5음절 이런 식으로 글자가 늘어나죠. 갱, 슬립, 클라이밍, 터널 라이닝 폼. 갱, 슬립, 클라이밍, 터널 라이닝 폼. 갱슬클터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달기체인 사용금지 규정 3가지. 달기체인 사용금지 규정 3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죠. 1번 달기체인의 길이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두 번째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10% 초과했다라면 되고 초과 감소 요까지 써야 됩니다. 세 번째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세 번째가 제일 배우기 쉽죠. 달기체인 사용금지 규정 3가지. 세 번째가 제일 쉬워요.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그리고 첫 번째 달기체인 길이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 초과, 5%를 초과한 것. 그리고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초과하여 감소. 자, 3가지 외워봅시다. 1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량기 설치 조건 3가지입니다. 자, 이거 두 문자를 다 가지고 이렇게 외운 적 있나요? 임철이가 물건이 커요. 임철대물. 자, 여러분들 어떻게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3가지라고 그랬지만 우리 4가지 한번 외워볼까요? 먼저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두 번째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세 번째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자, 공통점이 요 후렴구처럼 이동형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가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고요? 임시 배선에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철판, 철골리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그리고 네 번째가 좀 특이하죠.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소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기구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세 가지를 외우시든지 아니면 하나 더 포함해서 네 가지를 외우되 네 번째는 저압용 전기기계 기구를 말합니다.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제출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전자문서 제출 포함해야 한다.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일로부터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13번 자, 계산 문제입니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두 줄거리 상부각도 60도 4200kg 폴스 화물을 인정하는 경우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죠.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이에요. 지금 두 줄거리인데요.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 그러면 일단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무게가 어떻게 되죠? 4200kg 폴스죠. 4200. 한 가닥이니까 이를 2로 나눕니다. 4200 나누기 2. 그 다음에 각도를 보니까 60도인데 이게 두 줄거리이기 때문에 한 줄에 대해서는 30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누기 코사인 2분의 60도 이러면 돼요. 자, 말이 좀 어렵나요? 2분의 4200 나누기 코사인 2분의 60. 4200은 뭐죠? 4200kg 폴스. 그 다음에 여기서 60은 왜 났나요? 각도가 60도라 돼 있죠. 요거 정리해 주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정리하면 2분의 4200은 2100이죠. 2100 나누기 코사인 이게 좀 어렵겠네요.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는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면 2424.87이고 단위는 킬로그램 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요 시간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2분의 W 나누기 2분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이게 뭐 제가 수학식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424.87kg 폴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답형 2020년 2회 문제를 보셨습니다.